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리플 XRP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갔던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연설 직후에 어떻습니까?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거다. 이란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거다. 여러 가지 투자 시장에 악재성 뉴스가 쏟아지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요, 리플의 펀더멘탈과 가치가 아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를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 뉴스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진짜 판의 지각 구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이 종전으로 끝나나 싶었던 미국-이란 전쟁이 오히려 더 확전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이란이 패전하고 또 미국이 완벽한 승기를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이런 과정에서 유가 급등 자체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물류비가 상승하고요,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요, 결국에 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겨우 2.4%대로 안정을 찾으려던 참이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고, 이게 왜 암호화폐 시장에 타격을 주느냐? 정말 간단해요. 물가가 다시 오른다.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금리가 높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마릅니다. 돈이 마른다? 그럼 비트코인이든 리플 XRP든 위험자산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빠지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 동안 95,000달러에서 65,000달러대까지 30% 넘게 빠졌고요. 나머지 알트들은 그거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리플도 고점 대비 60% 빠졌죠.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22%가 증발한 상황이고, CNN 공포 탐욕 지수가 10이고요. 크립토 공포 지수는 26을 찍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극단적인 공포 상태 아비규환인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도망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뉴스가 보여주는 공포랑 또 실제 돈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리플 측에서 엄청난 걸 하나 발표했습니다. 리플 트레저리 통합 자금 관리 시스템, 줄여가지고 TMS라는 걸 출시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이 암호화폐를 못 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 회계 시스템이 따로 놀았기 때문인 건데,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이 법정화폐 같은 경우에 은행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요, 또 암호화폐는 완전히 별도 지갑으로 관리해야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서 소수점 반올림 오차가 생기고 장부가 맞지가 않고 감사받을 때 설명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기업 회계에서 1원이 안 맞아도 난리가 나는데요. 이런 구조로서는 암호화폐를 도입할래야 도입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번엔 리플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법정화폐 잔고랑 XRP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소수점 15자리까지도 정밀하게 잡아두면서 모든 거래 기록들을 자동으로 남겨가지고 감사 추적이 완벽하게 됩니다. 이거는 디지털 자산이 투기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이 삼성이나 애플 같은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재무 영역으로 진입하는 본격적인 문이 열린 것과도 똑같습니다. 또 여기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더해지게 될 텐데, 이 대기업들은 큰 자금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더더욱이 가격이 출렁이는 자산을 싫어합니다. RLUSD의 경우에는 이 딜로이트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14억 1천만 토큰 발행량 대비했을 때 15억 7천만 달러의 준비금을 미국의 단기국채 같은 초안전자산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발행량보다 담보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뉴욕주의 금융청의 규제까지도 통과했고요. 지금처럼 유가 폭등으로 전통 달러 성금 비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실시간 정산이 되고 또 수수료가 거의 없는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의 언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11월 스위프트의 구형 메시지 규격인 MT 포맷이랑 새로운 ISO 2002 규격이 공정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어요. 올해 11월까지는 비구조화된 주소 사용까지 전면 금지되는데요.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강제로 새 규격으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새로운 금융 언어는 처음부터 블록체인과 호환되도록 설계가 됐는데요. 리플이 단순하게 이런 기준들을 맞춘 수준 정도가 아니라 ISO 2002 표준화 기구의 공식적인 멤버로 참여해가지고 이 언어를 직접 만드는 데 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 시중은행의 프라이빗 블록체인들이 서로 돈을 주고 받으려면은 또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통화가 필요합니다. ISO 2002라는 이 공통 언어 위에서 3초 만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서 또 국경 간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산, 뭘까요? 그게 바로 XRP가 설계된 목적이고요. 지금 그 구조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방어세가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달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XRP를 미국 연방법상의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는 거고, 지금 도이치뱅크,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여러가지 글로벌 메가뱅크들이 리플 인프라를 사용을 하면서도 정작 XRP 토큰 자체는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법적으로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아직까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의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법정 리스크가 1%라도 있는 자산에 고객 돈을 넣을 수는 없는 거겠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 이 보이지 않는 천장이 깨지게 될 거고, 그 순간 현재 운영 규모가 10억 달러도 안 되는 이 소규모 XRP ETF들의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파이프라인이 될 겁니다. 실무자산 토큰화 시장에서도 리플 레저를 기본 정산 레이어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TMS가 기업 재무에 깔리고요. 또 ISO 2002가 전 세계 은행에 강제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리플의 인프라를 쓰면서 XRP를 우회하던 기관들, 법적 장벽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XRP를 직접 브리지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거래소에서 이미 빠져나간 막대한 물량들 유통시장에 안 들어올 거고요. 공급은 말라있는데 기관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고래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가격에 사재기를 하는 이유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같은 경우는 전쟁과 유가로 인해서 최악의 공포 국면이고, 또 소매 투자자들은 투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XRP 생태계 인프라는 역사상 가장 완성에 가까운 상태고요. 스마트머니는 이 괴리를 이용해서 대규모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딱 두 가지. 한 개는 거시경제의 악화가 너무 심각해서 인프라 완성과 무관하게 또 시장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진다는 시나리오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의 하락세가 이 레버리지 세척과 개미털기에 불과하면서 규제 명확화랑 기관 채택이 현실화되는 하반기에 폭발적 반등이 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두 번째를 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여전히 30일 기준 3만 BTC 이상이 순유입되고 있고, 또 실물 유틸리티를 가진 프로젝트들은 하락장 속에서도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인 건데, 시장 자본이 암호화폐를 떠나는 게 아니라요. 쓸모없는 곳에서 진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은 결국에 자산 가치의 붕괴가 아니라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부가 이동하는 설계된 과정이라는 뜻이고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볼게요. 리플의 기술력이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내 계좌의 파란 숫자가 무서우신가요? 중동의 총성이 리플의 송금 속도를 0.1초라도 늦췄습니까? 유가 상승이 리플 트레저리의 기업 채택을 가로막았습니까? 둘 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리플은 인공지능 기반의 레드팀을 신설해서 14년 된 코드베이스 잠재적 취약점 10개 이상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수정까지 하고 있고, 이 자동화 마켓메이커 AMM 2.0 업데이트랑 기관급 디파이를 위한 핵심 수정들을 메인넷에 반영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급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만 거시적인 노이즈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는 내일 유가가 얼마인지, 다음 주 ETF 자금이 빠졌는지 여러가지 이런 점 하나에 일희일비하죠.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 점이 아니라 선을 봅니다. ISO 2002라는 전세계 금융 언어의 교체, 리플 트레저리 TMS 기업 확산, 클래리티 법안을 통한 규제 명확화, 이런 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 전통금융이 블록체인 위로 완전히 올라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하락들은 어쩌면 거대한 전환기 과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마찰음일 뿐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판단 기준은요, 펀더멘털이 무너졌으면 떠나세요. 하지만 인프라가 완성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요, 법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가격에서 떠나는 거는 역사의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버티지 못한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 그 차이는 항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결정이 되는 법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종목이라거나 혹은 리플이나 비트 같은 여러가지 모든 코인 투자 시장을 진입을 할 때 상승할 거라는 생각만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진입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지금 매수는 하지만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해놓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수하고 나서 상승하겠지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전에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하겠지만 만약에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대응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놓고요, 또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 대부분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일단 매수해놓고 오르겠지, 장기로 들고 있으면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만 하십니다. 이런 순서만 잘 기억하고 또 내 매매의 실전 활용을 할 줄 아신다. 그럼 투자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단기 코인으로 스토리라는 코인을 안내드렸었고,
1,300원의 비중 조절해서 진입 안내를 드렸고요. 만약에 시장 흐름이 순간 내려와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만약에 어느 정도 하락하면 추가 매수에 대한 이 대응 구간을 생각해 놨었기 때문에 오히려 1,170원의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은 낮추고 또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 타점이 1,240원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결국에 비중은 늘어나고 낮아진 평단으로서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흐름은요, 이 매매를 하실 때 그냥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맞춰가지고 천천히 대응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 숙달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